회일입니다. 오늘 특이점이 온다라는 이 책을 읽고 생각한 점, 전해드리고 싶은 점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블로그 교육을 하면서 많은 대중분들이 정말로 공감력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거를 하면서 오늘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은 2005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해서 미래학자, 컴퓨터 과학자이고 발명가이고 미래학자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와닿은 걸로 설명드리면은 TTS 음성합성이라는 게 있죠. 뭐 폰에도 보면은 글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고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참여를 하신 그런 분이고요. 이제 음성 인식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 뭐 생명 연장, 나노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개발하고 하시는 분이 쓴 이제 미래학이죠. 근데 2005년에 썼으니까 벌써 이제 17년이 지났는데, 17년 전에 쓴 내용인데 정말 생각할 게 많은 부분이 있는 거죠. 다만 이게 이제 약간 분량이 있고 데이터적이고 막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이걸 읽어보시라고 해도 뭐 많이들 바쁘시니까 읽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해서 제가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한 이 정도 되는 분량을 제가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서 특이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기술이 점점 빠르게 발달을 해서 어느 순간 인간 생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 바뀌는 지점이 오는 것을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잖아요.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생기고 나서 큰 변화가 생긴 것처럼 그런 것들보다 이제 더 큰 변화점이 온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기술적 이런 내용에서 황해 법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전자 쪽, 이런 쪽 책들을 보면 자주 나오는 얘기지만, 삼성전자의 사장이었던 황창규, 현재 KT 대표이사이신 그분이 제시한 이론으로서 1년에 2배씩 반도체의 집적도가 높아진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2배씩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것도 그런 류의 얘기인데, 아마 18개월마다 2배로 된다 이런 내용일 거예요. 쉽게 보면은 2005년에 이 손가락에 올려놓은 이 칩에다가 128MB의 용량이 됐었는데, 2014년에는 똑같은 크기인데 128GB로 늘어났거든요. 10년 사이에 128메가에서 128GB로 바뀌었어요. 이제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 뜻을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10년 전에 10,000원을 넣었는데 10년 뒤에 10,000,000원이 됐어요. 10년 전에 10,000,000원을 넣었는데 10년 뒤에 1,000억이 되었어요. 정말 엄청난 수익률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반도체들이 빠르게 1년마다 2배씩으로 성장을 한다. 그래서 무어의 법칙에서는 18개월마다 2배고 황해 법칙에서는 1년마다 2배고 이렇게 되는데, 자세하게 숫자를 따지는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빨리 커진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도 이 손가락에 올려놓은 칩에 128MB가 128GB 됐다는 설명보다는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10,000,000원이 갑자기 1,000억이 됐다, 이게 더 와닿는 것처럼, 또 책을 보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이 책을 이만큼의 내용을 읽은 것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특이점이 온다, 그 내용이고,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황해 법칙과 무어의 법칙을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황해 법칙과 무어의 법칙에 대해서 더 쉬운 설명으로 1000배 성장 이런 걸 말했지만은, 또 다른 하나만 더 비유를 들자면은 책 같은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것 중에 뭐 왕과 쌀알 한 톨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왕이 있었는데 신하가 되게 큰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왕이, 신하야 너는 아주 큰 공을 세웠다,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해서 이렇게 쌀을 120가마리를 주겠다고 말하니까, 이 신하가 왕이시여, 제가 원하는 것은 단지 쌀 한 톨입니다. 쌀 한 톨만 주십시오. 근데 이거를 100일 동안 하루에 2배씩으로 늘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생각하기에는 쌀알이 한 가마가 아니라 한 톨이잖아요. 한 톨이 하루 뒤에 2톨 되고, 그 다음 날에는 4톨이 되죠. 3톨이 아니라 2배씩이니까 1, 2, 3, 4, 5, 6, 7, 8이 아니라 1, 2, 4, 8,
16, 3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봤자 이게 몇 톨이 되겠어 라고 왕이 생각해서 그렇게 해라. 그럼 100일간 하랩쌀 한 톨에 대한 2배를 저 신하에게 지급하도록 하여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1, 2, 4, 8, 16, 32, 64, 128까지는 괜찮았는데 32일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쌀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아져서 다른 신하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기류가 나오고, 그래서 100일이 되고 나면은 제가 숫자는 적어왔는데 이게 633, 825, 300, 114, 114, 700, 748, 351, 602, 688 톨이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계산으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쌀을 다 모아도 줄 수 없는 양이 된다는, 아까 말한 황해법칙, 무어휘법칙 그런 거를 조금 더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이 블로그 교육을 하면서 사람들 공감력, 지금 현재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끼는가에 대해서 너무 뒤쳐져 있다는 걸 너무 와닿아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제가 오랜만에 지금 유튜브 찍지만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충격을 좀 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더 드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로봇 설명을 하나 드리고 얘기를 마칠 건데요. 신문지를 50번 적는다, 이런 개념도 있거든요. 신문지가 얇잖아. 종이니까 일반 종이, 책 종이보다도 신문지가 아마 더 얇잖아요. 근데 그 신문지를 50번 접으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신문지 한 장을 한 번만 접으면 2배로 되겠죠. 이건 손이니까 두껍지만은 한 번 더 접으면 이제 4배로 되죠. 2번 정도 접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잖은데 10번 정도 접고 나면은 이미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10번 접기 힘들 거예요. 근데 50번을 접으면 지구에서 달 거리를 엄청 많이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거든요. 다 같은 얘기죠. 황해 법칙이든 무어의 법칙이든 쌀 한 톨을 200원, 그러니까 신문지를 50번 접는 거든, 이게 2배가 된다는 게 하나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2배가 되는 건 엄청난 속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인 것처럼 이 특이점이 온다 해서 기술의 발달의 속도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기술의 발달이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되게 큰 영향이 있잖아요. 아까 반도체 얘기도 같은 거고. 그래서 컴퓨터가 점점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이 성장하는 속도가 1, 2, 3, 4, 5, 6, 7, 8이 아니라 1, 2, 4, 8, 16, 32, 64, 128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갔을 때, 그러면 아까 128메가, 128기가를 말한 것처럼 컴퓨터가 점점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거에 대한 그 기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덜 오고 있지만은 지금 아직 온 게 아니라서 전문가들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으로는 2025년이면 벌써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인공지능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그랬고, 이 책에서는 원래는 2045년쯤 일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보다 지금 더 빨라지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 가능한 거죠.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일자리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경각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아메카라고 해서 CESS에서 공개됐던 이 화면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I don't believe in anything. What's your name? My name is Africa. What is your name? Michael. 여기가 이제 직접 여러분이 AMECA 검색하면 나와. 유튜브 같은 데서 직접 검색하면, 이거는 지금 되게 가까이 찍어서 약간 어색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다른 영상들을 보면 저도 사실 CG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만들어진 게 아닌 줄 알았는데, 많이 여러 가지 제가 더 설명드릴 것도 있지만은, 이제 실제 이제 로봇이 표정을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표정을 짓고 사람과 리액션을 가지고 소통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2022년에 이게 나왔는데, 아까 이 책에서 설명한 내용과 제가 황해법칙, 무어휘법칙, 그리고 쌀알, 신문지의 설명을 이 로봇에 대입하시면은 여러분은 어떤 걸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라는 생각거리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이 로봇이 2022년에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은 3억 원이에요. 가격이 3억 원이고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보면 로봇 느낌이 나요. 말하는 속도도 사람보다 느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도 느리고, 물론 이제 이 육체적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이 브레인 속도가 중요한 것이지만은 지금은 아직은 뭐 사람이라고 지금 당장 사람과 뭘 하면은 뭐 머릿속 브레인 같은 부분,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낫겠지만은 이 속도가 아까 말한 대로 1, 2, 4, 8, 16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가격이 3억 원인데 1년 뒤면 1.5억으로 떨어질 수 있고, 또 1년 뒤면은 가격도 7,500만 원. 예를 들어서 또 1년 뒤면은 더 반값으로 떨어지고, 성능은 2배로 올라간다는 거죠. 아까 그 칩을 보여드린 것처럼 128메가가 10년 만에 128기가가 됐던 것처럼, 그럼 2022년에 이걸 보고 CG인지 구분 안 될 정도의 이런 로봇이 나왔는데 5년 뒤면 어떻게 되겠느며 6년 뒤, 9년 뒤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 내가 나의 지금 현재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2030년이면 이미 많이 타격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위기감을 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잠깐 끝났다고 약간 또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은, 코로나 끝났다고 막 지금 막 놀러 다니고 막 정신 없잖아요. 사실 그럴 지금 여유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